인기 가수로서 인기인으로서 사는 건 좀 적고 오래오래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남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TV 사람을 만나다 데뷔 후 26년간의 음악 이야기 가수 이상은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아이돌이 주류를 이루던 가요계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레전드 가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국내 가요 시장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만으로 이 대중들의 귀를 유혹하고 마음을 울리게 하는 실력파 보컬리스트들이 차례로 컴백하면서요. 이 노래의 힘, 좋은 컨텐츠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단순한 가수라는 말보다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란 말이 더 어울리는 분이 계십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대한민국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이상은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뭐 TV에 보기 참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예, 계속해서 음반 작업하고 또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은 그 TV 프로그램들이 음악 방송? 예, 노래 부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렇죠. TV로는 좀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그건 뭐 제 탓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탓인 것 같습니다. 네. 데뷔한 지가 이제 26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왜 가수가 되셨을까요? 뭐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고3 때 네. 원래 미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실 가서 그림도 참 많이 그렸죠. 네. 그런데 뭐랄까 사실 우리나라가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고 거의 막 죽을 지경으로 공부를 시키고 네. 그래서 그림도 막 죽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어느 날 딱 싫어지는 거예요.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석고상만 계속 보고 있는데 열 몇 시간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막 토할 것 같아요. 지겹죠, 그래서 지겹죠. 너무너무 네. 그 미술이 하고 싶고 미술이 사랑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 미술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 가기도 전에 그냥 미술에 네. 질려버려서. 그래서 일단은 예체능계가 됐고 이렇게 막 벌써 이렇게 막 미술이 싫어지는데 이게 학교 가면 더 싫어질 텐데 앞으로 뭘 하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노래를 부르자. 그쪽으로 가면 좀 자유로울 것 같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막 교육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틀이 좀 없어 보이고 알아서 자기가 각자 독학으로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이제 음악으로 보였고 또 고3 때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때도 있었어요.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있었구나. 네. 그럼 이제 거의 뭐 눈은 퉁퉁 부어있고 예 너무 졸리고 배는 고프고 이런데도 그걸 막 아우스피츠 수용소에 있는 사람처럼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게 음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AFKN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친구가 야 이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들려줬는데 그때 아하의 Take On Me라든가 그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들이 그러니까 팝송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컬처 클럽 네, 칼마 카멜레온이라든가 U2의 With or Without You라든가 이런 곡들이 제가 고3인 해에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밤에 별을 보고 이렇게 누워서 그 음악들 이렇게 듣는데 이 마음에 그 힘들었던 것들이 막 치유되는 걸 느끼면서 나도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하게 된 음악, 강변가요제 나가시면서 본격적인 가수의 길로 접어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저는 제 귀에 선나거든요. 이 네. 담다디 노래가 워낙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뭐 요즘 10대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보다 더 윗세대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노래. 하지만 그 노래가 처음에는 또 탄생에 비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예, 뭐 비화라기보다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제목이 그대는 정말이었어요. 그러면 그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네, 그 노래 그러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가 발라드 곡이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그냥 발라드 곡이었는데 서정적으로 그냥, 예. 그래서
저희과 이제 선배님께서 네. 만드셨는데 형 이번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남은 곡 없어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발라드 곡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부탁인데 이거 좀 템포를 좀 빠르게 하자. 그리고 제목도 그대는 정말은 이거 기억이 안 남는다. 그러니까 이 후렴구에 있는 담다디를 앞에다 넣어서 제목을 이렇게 바꾸자. 그랬더니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그때는 이제 컬처클럽 좋아하니까 보이조지처럼 옷을 입고 그 노래를 이제 컬처클럽 노래처럼 이렇게 약간 바꾼 거예요. 네. 편곡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낌을 편곡이죠, 뭐 일종의.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좋았죠. 그 복장도 상당히 그 당시로 보면 보이시한 복장이었죠. 그쵸.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뭐 듀란듀란이니 아니면 그런 컬처클럽이니 아하니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그때는 뭐 그런 어떤 그 FKN 방송 그런 걸로 많이 봤었는데 멋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카피를 한 거죠. 예. 예, 많은 분들은 이상은 씨 그러면 여전히 담다디를 연상하고 계실 텐데 이 담다디가 이상은 씨에게는 뭡니까? 독입니까? 약입니까? 아니면 독이 든 성배쯤 되나요? 어떻습니까? 오, 독이 든 성배요? 네. 그거 맞네요. 독이 든 성배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독이 든 성배 예, 그 독을 마시고 이제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네, 열심히 걸어가는 거죠. 예. 네. 그 뭐 담다디는 여전히 그래도 귀중한 존재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소피 마르소의 라붐 같은 영화 있지요. 근데 우리가 소피 마르소를 기억할 때 라붐이의 영화들은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죠. 뭐. 그러나 이제 그거를 그 소피 마르소의 경우에는 라붐보다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을 내기 위해서 계속 그 영화 활동을 해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대중적으로는 라붐밖에 모르지만 소피 마르소가 의외로 아주 예술적인 뭐 안나 까레리나라든가 이런 영화 관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아주 수준 높은 영화에 나왔을 수도 있죠. 대중들은 모르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대중들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도 음악성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다시 그 담다디를 뛰어넘을 만한 그런 대중적인 곡을 만들어내면 참 좋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성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기 절정이었을 때 중단하고 유학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때 유학 갈 때 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깐 죽음을 선택했다. 무슨 정치가 하는 말처럼 굉장히 멋있는 레토릭을 하고 떠나셨는데 예, 왜 예. 그랬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만 남아있는데 그게 그 88년, 89년도의 사회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심파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일단 이렇게 인기 가수로서 인기인으로서 사는 건 좀 접고 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오래오래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 남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 가서 낸 앨범이 그때 3집 네. 이었죠. 더디나루. 예, 예. 그 앨범은 그 초기에 아이돌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싱어송라이터로 좀 거듭나셨던 앨범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런 의도를 하신 거죠. 보고 싶으셔서. 그게 이제 의도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 일 없는 듯 가슴을 쓸어보지만 이렇게 사랑의 아픔은 도대체 앞으로 그래 인기가 많고 막 화려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 말고 진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었죠. 네. 근데 이제 대중들에게 지금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 5집 앨범에 언젠가는 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를 23살 때 만들었다고요? 잠깐만요. 하도 오래전이라. 예, 그런 거 그 같아요. 가사를 23살에 23, 생각하실 네. 수 있으려나. 근데 굉장히 그 가사가 뭐 삶의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요. 후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23살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떤 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라기보다는 라기보다는, 예, 네. 대중들이 이미 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임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뭔가 좋은,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무지무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대치. 예, 기대치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그때는 그럼 굳게 믿고 가사가 있었고. 좀 일부러 근사하게 쓴 건가요?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근사하게 쓴 거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너무 솔직하시군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이건 뭐 네. 그 이 정도는 기대가- 써줘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느낌. 기대는요. 한 인간으로서 그거는 맞춰주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솔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거 얼마나 애를 막 연필을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난 분명히 사람들한테 난 직접 싱어송라이터가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딱 나왔는데 곡은 써야 되고 가사는 모두가 지금 다 기대하고 있고 네. 정말 그 엄청난 부담감. 한 달 정도 떼굴떼굴 굴렀던 것 같아요. 네. 예. 니만 니만 물을 건너가 하지 마오 니만 니만 6집의 공무도화가 이게 한국의 이제 100대 명반에 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때도 좀 위험했었죠. 그러니까 좀 위험했던 게 그것도 뭐 일부러 근사하게 잘 보이려고 나온 음악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좀 멋있어 보이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또 멋있어 보이려고 일본을 또 갔어요. 네. 일본 회사랑 계약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음악에 대해서 보는 그 시점이나 시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같은 곡으로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는 걸 네. 보고 일본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는데도 이분들은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같은 곡은 멋있지 않다. 그럼 뭐 어떤 게 뭐라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네. 고상한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상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게 고상한 거 아니냐 이러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카모토 류이치 네. 예 그런 분하고 저희 그 프로듀서가 또 친구셔가지고 사카모토 류이치한테 들려줄 만한 곡을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되겠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달 동안 뒹굴뒹굴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공무도화가죠. 근데 네. 사실 이 고상하다는 것이요. 사실 일반 대중들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대중적인 것서부터 네. 또 그렇게 또 고상한 부분들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되게 이제 일반 대중들은 아티스트들이 너무 예술에 좀 집착하다 보면은 이른바 작가주의로 흐르면은 좀 싫어하고 대중 간에 이렇게 유리되고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또 대중적인 곡을 내서 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를 시키고 또 아티스틱한 거 음반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아주 대중적인 음반 한 번 했다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예, 작품을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작품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놓는 수밖에 없죠.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노래하는 음유신 가수 이상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대 위에 선 가수 이상은 씨는 어떤 모습일지 공연 모습을 직접 저희가 좀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사운드 홀리 페스티벌 2014. 매년 여름이면 열리는 록 페스티벌 중 하나인데요. 밴드 장미여관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퍼포먼스와 라이브 진수를 선보이며 관객과 호흡했습니다. 장기하와 월굴들, 어반자카파, 노브레인 등 이틀 동안 총 80여 팀의 무대가 잠실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무대 뒤편에서는 이상은 씨도 오늘 공연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뭔데? 그니까요. TV에서 보다가 또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오늘 공연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데요. 이런 큰 공연 얼마 만에 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큰 공연은 매해 이렇게 여름철에만 많으니까 1년 만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 정말 수천 번도 넘게 무대에 서셨을 텐데 그래도 이런 공연 앞두고 나면 떨리세요? 그쵸. 떨리는 것도 있고 긴장도 많이 되고 아직도 긴장도 많이 되고요.
팬들도 아주 많고요. 당연히 떨리죠.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만큼 철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약간 떨리고 그러는데. 긴장 푸시는 법 있으시면 긴장 푸는 법? 뭐 막 농담하고 떠들고 웃고 뭐 이러는 거죠. 네. 팬들들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막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제 풀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밤 늦게까지 이어진 공연. 드디어 이상은 씨가 자신의 무대를 앞두고 준비를 합니다. 다른 가수들의 무대를 감상하기도 하고 직접 목을 풀어보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이상은 씨가 드디어 무대 위에 오릅니다. 15집이요, 15집 글쎄. 데뷔한 지가 벌써 26년이라는 거 아니야, 26년. 니네 나이. 그래서 참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자신의 무대에 몰입하게 만드는 26년 차 가수의 내공. 저도 점점 이상은 씨 노래에 빠져들었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누군가에겐 위로를, 누군가에겐 감동을,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는 음악의 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상은 씨가 노래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대를 초월해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계속 음악을 해나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한참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20대 뭐 초중반 아니면 뭐 30대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제 노래를 알고 이렇게 따라 불러주고 또 함께 이렇게 즐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은 씨는 팬들과 함께했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또 한 번 가슴에 남겼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삼집 이후에도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완전히 자리를 바꾸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년 동안 음반 작업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요번에 나온 게 15집이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14집의 경우는 네. 뉴욕에서 다 그 장비를 끌고 가서 아파트를 빌려서 거기에 장비들을 다 세팅을 하고 공장 안에 있는 스튜디오도 빌려서 거기 또 장비 세팅하고 해서 뉴욕에서 한번 레코딩을 꼭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만든 네.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일본 쪽에 또 팀이 많아서 네. 예, 뭐 엔지니어 분들도 일본에 계시고 또 프로듀서 분들도 일본에 계시고 하니까 이번엔 좀 일본에서 해볼까? 또 일본 사람들하고 일하면 또 정교한 게 또 있으니까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종류의 프로젝트들이고 또 다른 종류로 같이 일할 그런 스태프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돼 있죠. 근데 그렇게 정말 산고의 고통이라고 할 만큼 힘들게 해서 만들어냈는데 가끔 대중들에게서는 외면당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뭐 작가주의적이다, 너무 이렇게 어렵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랬다가 7년 후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차피 왜 소설가들처럼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음악을 하지만 약간 화가 나 소설가 분들 많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딱
작품 딱 내놓으시고 딱 마치 낚시하듯이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도 음악을 이렇게 딱 던져놓고 네. 가만 막 들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섭섭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이를테면 얼마 전에 그 13집이 나온 지가 벌써 한 6, 7년 됐는데 거기에 삶은 여행이라는 곡이 있었어요.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알아. 그 곡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인기가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음반 자체는 이제 저는 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뭐 그럭저럭 나갔지만 히트곡이 없달까? 그 곡을 이렇게 내놨는데도 기억도 잘 못하시고 그런데 7년이 지난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그 왜 그 여행 가는 그 꽃 누나 꽃보다 할배. 꽃보다 그쪽에 네. 엔딩 테마곡으로 이 곡이 나왔는데 그때 막 뜬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가수들은 사실은 음악이 나오면 그 한 3개월 안에 뜨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기획사도 그렇죠. 힘들어지고. 네. 근데 저의 경우는 한 7년 후에 반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하고 일할 사람들은 한 10년 정도 같이 갈 생각 안 하면 좀 억울하겠죠. 예. 자작곡을 이제 만들고 다 자작곡으로만 앨범을 구성하는 게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반에 시작을 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꾸려가는 게 비전문가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그 간판 때문에 강박으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자작곡으로 다 작업하시는 게 편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솔직하게요. 또 솔직하게. 네. 글쎄, 처음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갔던 이유가 그런 걸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음악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곡씩 작곡을 하라고 그렇게. 근데 너무 힘든 거야, 하루에 한 곡씩. 그러니까 20대 때 이제 훈련 받을 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저는 그러니까 다 한국에서의 그런 어떤, 인기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왔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일단 그 훈련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음악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색깔을 낸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도 이번에도 좀 힘들었던 거는 15집 요번엔 제가 처음으로 편곡에 도전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그 사운드까지 다 만드는 걸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워낙에 아시겠지만 영화 감독분들도 무척 힘드시거든요. 이 창작 쪽이 참 힘들어요. 그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아주 그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번엔 또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힘들어도 그 예술만큼 힘든 건 없으니까, 예. 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이제 귀가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보컬리스트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분으로 이상은 씨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이 역시 그걸 증명하더라고요. K 인디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 루루가요. 역시 명불허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K 인디 차트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이번 앨범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K 인디 차트, 인디 음악들만 차트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보통 기획사에서 이렇게 기획한 작품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신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만든 그런 앨범들의 차트죠. 작가주의군요. 예, 작가주의라고 해도 뭐 거기 대중적인 사람들도 많이 네.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면 자기 이야기가 있으면 그래서 그 인디 차트는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많이 그 진정성이나 그런 면에서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기분 더 좋으셨겠어요. 예. 다른 1위보다도.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20대들하고 같이 차트 위에 올라 있는 느낌이 참 좋았죠. 예, 그래야죠. 네, 정규 15집 타이틀곡이 태양은 가득히였죠. 네. 근데 이제 이 곡에 이어서요, 인생은 아름다워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을 살며
작사, 작곡은 물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좀 30대 때까지만 해도 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쑥스러웠었어요. 네. 뭐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고 저런 것도 좋은 점이 있고 이런 건 아름답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제 워낙에 그 20, 30대 분위기가 그 쿨해 보이는 거랄까? 멋있어 보이는 건 네. 좀 비판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좀 반항적이어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 멋있다라는 말을 들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0대를 끝내놓고 이제 어른이 딱 되고 나니까 그게 참 그 시절들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구나. 오로지 그 20, 30대 동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좀 이런 건 아름답지 않아? 이런 거 좋지 않아? 정말 네. 뭔가 좀 긍정적인 것들이 좋아? 라고 말을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주위 그런 또래들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러면서 좀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오글오글 거리는 오글오글 거린다고들 해요. 이 가사를 네. 보고 조금 더 어린 그 팬들은 어떻게 인생은 아름다워란 말 할 수 있냐 오글거린다라고 말하는데 난 괜찮다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너네들은 오글거려서 말 못해도 나는 할 수 네네. 있다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랄까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조금이라도 뭐 긍정 이런 게 아니라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니 좀 오글오글거리는 그 가사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좀 불러주세요. 시청자분들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그렇구나. 뒷부분은 그냥 그래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누가 뭐라 해도 태어나고 살아가고 떠나가는 우린 아름다워. 약간 예전에는 제가 좀 싫어했었던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그 이제 속지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이야기 전하는 거 보니까요. 아버지한테 특별히 고마움을 전하셨더라고요. 매 앨범마다 그렇게 아버지께 고마움을 전했었던 건지 이번 앨범이 좀 특별하게 들어간 건지 궁금했거든요. 예. 요번 음반은 좀 아버님이 디렉팅을 하셨죠. 예. 네. 상은아, 음악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부탁인데. 근데 아버님 말씀 듣고 좀 쉽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좀 상은아, 요즘 들을 게 없다. 좀 복고풍으로 해주면 안 되니? 맞아요. 네 생각에는. 들을 게 없다. 네 생각에는 지금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늘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땐 80년대가 기억이 나는데 너는 왜 맨날 실험적인 것만 하니? 좀 그 마음을 좀 읽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복고풍 음반이거든요. 이번 음반이. 아버님께서 옆에서 보시다 너무 답답하시니까 상은아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그러세요. 이렇게 보시다가 정 안 될 것 같을 때 한마디 딱 하시는데 그때 막 완전히 상황이 막 반전되고 모든 게 막 바뀌고 그럴 정도로 이제 촌철살인이군요. 예. 좀.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기존에 그 해오던 작사, 작곡, 노래 작업 나가서 이제 수록한 곡 전체를 이른바 홈 레코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홈 레코딩 새로운 도전일 텐데 어땠습니까? 힘들지는 않습니까? 힘들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멋있어 보이는 답변하고 안 멋있어 보이는 솔직한 답변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둘 다 틀어놓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하죠. 홈 레코딩은 요즘 좀 많은 아티스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컴퓨터가 워낙에 발달을 하다 보니 굳이 스튜디오까지 가서 그걸 하지 않아도 다 프로그램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보통 스튜디오들 보통 상상해 보시면 왜 기자재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막 뭐가 막 쌓여 있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요즘에 그런 10대나 20대나 30대나 이렇게 컴퓨터가 많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예. 저희는 꿈도 못 꿨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화 될 줄은 몰랐었고. 그런 홈 레코딩만의 특별한 매력이 따로 있나요? 음반 작업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 네. 그러니까 매력도 있고, 이제 멋없는 데, 그러니까 안 멋있어 보여도 되는 데다군요. 너무 어려워요. 매력이 어렵다. 아, 매력이 어렵다. 네. 뭐, 완전히, 예, 참 힘들었어요.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아까워서 계속 하려고요. 공부한 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 부분이 매력이네요. 아까워서 계속 하게 되는 거. 매력은, 또, 그리고 또 이제 또 매력은 따로 있는 게, 네. 이제, 그 사운드를 만든다는 거는 자유를 얻은 거죠. 이제 그 누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음악을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공부만 하면. 그러니까 괴로운 것만 참아내면. 그래서 네, 자유를 얻어서 좋아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이상은 그러면 여행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행하고 이상은 음악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작곡을 여행 가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참 그 의식 상태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행 가면. 서울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하고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그 저의 존재감, 사고 방식, 의식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사람들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 음악을 통해서 또 클래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 가사를 쓸 때 그 느낌이 여행을 가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식 상태가 좀 플로우라고 하죠. 네. 예, 흐름.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아나 이런 것들도 좀 시끄럽지 않고 자기를 막 감시하는 소리도 좀 시끄럽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조용해지면서 그냥 셀프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자기가 하는 이야기들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치유적인 이야기나 더 부드러운 이야기나 아니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나가 쓰기가 쉽달까? 노력 없이도 써진달까? 그게 그래서 참 여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신 가사? 어떤 여행지에서 이 느낌으로 이런 가사 쓰셨다. 지금 문득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언젠가는 또 뉴욕에서 네네. 예 거기서 이제 막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총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거기가 왜냐면 브루클린이었거든요. 사이렌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고 네. 아 나 여기는 어디냐 여기 화성이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 거기 있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넓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같은 게 들거든요. 네. 외로우니까. 네. 그리고 또 삶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키나와 바다에 딱 갔었는데 오키나와 바다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삶은 여행이구나 이러면서. 네. 그래서 다 그 곡들마다 썼던 뭐 베를린에서 쓴 곡도 있고 뭐 런던에서 쓴 곡은 네. 이제 비밀의 화원이고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음악 활동 하실 거죠? 20년 후는 잘 모르겠고요. 하셔야죠. 팬들이 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뭐할 때까지는 하겠죠. 예. 이상은 이꼴을 어떤 음악인 이렇게 정의할 때 어떤 음악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자유롭게 음악을 한 사람이면 돼요. 예. 원래 그 음악이라는 것도 좀 틀이 생겨서 눈치 보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갔다 이러면 돼요. 제게는 담다디의 가수였던 이상은 씨를 이렇게 만나뵈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뭐 담다디에 대한 비화도 좀 들어서 네, 재밌었고요. 네, 네. 8월에 공연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올해 계획 함께 들려주시죠. 네, 좀 바빠지네요. 지금 스케줄들도 9월 달까지 이제 계속 9월 달에 있는 스케줄들도 지금 네, 좀 바빠질 것 같고요. 일단 네. 8월 말에 제가 8월이 되면은 8월 6일 강변가요제로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네. 8월에 뭐 없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8월이 지나기 전에 8월 말에 이번에 나온 그 15집을 소개하는 그런 단독 공연 기획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곡 인생은 아름다워로 활동 중이니까 또 그나마 많지 않은 음악 프로그램이지만 TV도 많이 나가게 될 것 같고 노래도 하게 될 것 같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예? 많이 나와주세요. 많이 나와볼까요? 예, 그렇게요.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떠나요 그 길이 자신의 길이 맞나요 자신의 길이라면 마음이 평화로울 텐데 다시 시작해요 한순간 큰 불꽃을 일으키고 사그라지기보다는요,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좋은 음악, 또 편안한 음악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합니다. 이상은 씨의 노래가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생명력 있는 음악으로 회자되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